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구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양팔석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36개에 나오는 유명한 글인데요. 36개 주랭랑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망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은요, 이러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잘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로지 전진만 있습니다. 우리 현재 시점에서 그런 것들은 아주 유용한 바로 투자,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말이 아주 새삼 되새기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현재 어떤가? 그렇죠. 새로운 정권으로 탄생이 되고 또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만 놓고 보게 되면은 정말 뜨거운 열기로 이제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죠. 그런데 주택 부분에서도요, 아파트도 지방은 아직까지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 안에서도 주택 시장에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 시장들은 아직은 달아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과연 어떠한 포커스를 칠 것이냐. 물론 길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은 늘 우상향해 왔습니다. 하지만은 기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를 때와 옆걸음질 때와 또 하락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눈높이 개별에 맞는 상담이 필요할 때죠. 자, 그렇다면은 상담은 무료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좋겠습니다. 행복한 재테크와 함께 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은 저희에게 노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시장의 흐름 이슈 한번 점검을 해드려야겠죠.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맞아요. 로또 청약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무순위 예. 청약들 많이들 기다리셨는데 이제는 이게 무주택자들에게만 해당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기회를 열어줘서 정말 로또 복권이다. 바로 이제 가까운 예가 레미안 원펜타스라고 해서 그 한 세대를 이제 분양을 했는데요. 경쟁이 어마어마했죠. 10만이 넘었죠. 네. 자, 어마어마하게 로또 청약이 됐는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제 4세대가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아마 조만간 발표될 것인데, 그래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요, 주택 공급 규칙에 관한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청약 제도 변화에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무순위 청약 제도만 있는데 무순위 청약이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분양단지 청약이 분양단지 청약의 미달, 이거는 결국은 미분양이란 뜻이겠죠. 미분양이란 뜻입니다. 자,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서 생긴 물량, 요것은 이제 공급 이제 일반 분양에서 당첨이 됐어요, 자격으로. 그런데 청약을 포기해서 생긴 여유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무순위 청약자에게 언제 2022년 하반기에 정말 부동산 값이 급격히 하락할 때 2023년 2월에 바로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기회를 이제 줬습니다. 이랬던 것이 무순위 청약으로 해서 이제는 새로 개정이 돼서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바로 지난
10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택이 없는 사람들만 청약을 할 자격이 생겼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네. 예. 이 소식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목동 아파트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재건축에 속도가 붙었는데 아파트 값도 쭉쭉 상승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정말 서울 지역에 특히 한강변에 강남 4구 용산 마용성을 비롯해서 동작구까지 그리고 광진구까지 그리고 목동 여의도를 포함해서 지금 뜨겁게 이제 달아오르고 있고 신고가를 이미 돌파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동 재건축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이미 평당 1억 원대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런 것이죠. 예. 현재 아파트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목동 신시가지를 보게 되면은요. 목동 신시가지가 총 14개 단지가 있죠. 14개 단지에 현재는 26,600세대가 됩니다. 26,600세대가 이 목동의 14개 단지에서 재건축이 마무리되면은 4만 세대로 거듭납니다. 자, 정말 웬만한 C급의 인구를 자랑하게 될 것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것이 바로 이 6단지죠. 6단지 같은 경우 6단지가 1,400세대, 1,380세대 정도 되는데 이게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여기가 신통기획이죠. 신통기획의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이제 2029년 이제 이주를 하고 2032년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데 현재 14개 단지 4만 세대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물론 7단지입니다. 여기가 가장 7단지가 로얄이고 중심축으로서의 가치 바로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구역 지정을 받은 곳이 2단지, 4단지, 6단지, 8단지, 10단지, 12단지 그리고 13단지와 14단지 즉 7개 단지가 현재 구역 지정을 받았고 나머지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구역 지정 준비 이미 공람까지 다 끝났죠. 현재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목동의 신시가지의 중심축으로 놓고 보면은 앞으로 주목할 것들이 가격 상승이 과연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주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주목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동의 분위기가 바뀔 만한 재건축 소식 들어봤습니다. 집값도 함께 오르고 있다는 얘기까지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무엇보다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양팔석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일정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21분 44초 지나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전화부터 우리 시청자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수고하십니다. 저희 은평 뉴타운 지역인데요. 네. 수생로 22 나길 4. 22 나길 4. 네. 네. 여기가 뉴타운 지정이 돼서 네. 저희 외 다른 지역에서는 다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고요. 네. 저희는 이제 고도 제한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게 별로
타산이 안 맞아서 네. 여기 저희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만 안 하고 있어요. 근린 상가고요. 그 일대 그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지금을 팔고 싶은데 판매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언제쯤에 가능한지 여기가 또 어떤 가치나 이렇게 가치?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궁금하다라는 말씀.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주변에 비해서 뭔가 제한이 걸려서 앞으로 이렇게 속도가 조금 더디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집원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양팔석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그 말씀하신 지역이 보니까요. 우선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다세대 주택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근린 상가예요. 근린 상가예요. 네. 근린 상가 한 동짜리. 네. 예.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원래 수색 14구역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해지가 됐죠, 바로. 네, 그럼 예. 이거 지도를 우선 살펴보면서 현재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죠. 네. 거래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인지 보고요. 그렇다면 네. 앞으로의 전망이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냐를 우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 같은 경우 우선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색 증산 뉴타운이라고요. 여기가 네. 이제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수색 증산 뉴타운이에요. 전체가 수색 증산 뉴타운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바로 여기가 14구역이에요. 14구역이에요. 이게 2005년에 지정이 돼서 뉴타운으로 그리고 2014년에 일몰 이제 많은 지역들이 부동산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 지역에만 해도 약 399곳이 해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게 지정이 해제가 되고 2017년에 여기가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가 조금 문제인데 바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바로 옆에 있는 4구역이라든가 6구역, 7구역 다 입주를 마쳤습니다. 수색 증산 또한 증산 지역 마찬가지로 다 입주가 되고 주변 지역이 굉장히 좋은데 이 지역만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거의 90%대에 이를 만큼 이 지역이 이제 상당히 있는데 여기는 약 한 4만 2천 제곱미터 정도가 돼요. 자, 여기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여기를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왜 여기와는 차이가 나는가? 여기가 지역이 조금 높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약간 높은 이 은평 은평 안에서 그러니까 수색 증산 뉴타운에서 가장 지역이 높은 지역에 들어갑니다. 지역이 높은 지역인데 요거를 조금 지도를 한번 우리 좁혀 볼까요? 좁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역인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한공대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착륙을 하는 활주로예요. 그러면 비행기가 쭉 내려가서 착륙을 하거나 또 올라가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도 제한은 당연히 받습니다. 네. 더구나 지역이 다른 뉴타운 안에의 다른 지역보다도 어떻게 해요? 조금 높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높고 또 상대적으로 뉴타운 내에서 가장 외지에 있죠. 교통이 좀 전철역과는 조금 멀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요거 매도가 잘 안 되나요? 네. 거래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데요. 가능한 한 중개사무소랑 잘 연락을 해서 여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자 조금 추천해 드릴 만한 지역이 있어요. 이쪽 지역에 거주하시나요? 거주는 안 하시고 계시죠? 예, 아버지가 거주하고 거주하고 계세요. 자, 여기인데 여기보다도 현재 이렇게 딱 위치를 보면 요 지역이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갈아타시라 차라리. 이 지역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요 지역을 차라리 한번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이거 측면적 지역 편집도로 보고 또 거리 뷰를 보게 되면은 안 되네요.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역 같은 경우 상당히 낙후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지역이 보면은 그 약 한 50년에서부터 60년 된 건물들이 정말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도 이미 다 아파트로 변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는 아직은 그렇게 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는 조금 1km도 채 안 되거든요. 한 5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이해가 되셨어요? 차라리 거기는 조금 앞으로도 전망이 좀 어렵고 고도 제한에 대한 이 부분이 해제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이사나 이전을 하는 쪽에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거는 어떤가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새로? 여기는 새로, 예, 수색역에서 불과 1, 2분 거리잖아요. 네, 예. 자, 역세권 개발이나 아니면은 모아타운 개발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한번 바로 인접된 지역이니까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지역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네. 중상급지, 현재 주변에 30평대 아파트가 얼마 가냐면 약 12억대 바로 밑에 이제 접근하고 있거든요. 12억대로. 그러면 이렇게 중급지잖아요. 서울 전체 평균 가격이 지금 10억에서 10억 5천 사이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중급에서 약간 위쪽이니까 이것보다도 이들 지역보다도 조금 더 앞으로의 가치가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별도로 방송으로 전화를 주시고요. 상담을 요청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눈높이에 맞는 상담이 요즘 필요하거든요. 예,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셔요. 감사합니다. 네. 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곳으로 갈아타기 전략 세우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1544-8520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참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는 금액을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서 네. 우리 전문가님 방송 평소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쪽에 조금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네. 지금 아들한테 한 2억 정도를 어떻게 물려줄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현금을 주게 되면은 뭐 복감 빼먹듯이 야금야금 없어질 것 같고 네. 또 2억을 가지고 아파트를 사주자니 또 돈은 부족하고 네. 그래서 이제 천상 이렇게 방송 보다 보니까 이 다세대나 빌라도 잘만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재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투자색이 조금 많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서울 쪽을 보고 있고요. 네. 아파트가 아닌데 빌라 쪽을 투자를 한 2억 정도를 생각한다고 하면 네. 어느 지역을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질문 항상 막연하긴 한데 네. 그래도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아드님께 하나 사주고 싶으신데 앞으로의 좀 투자 가치가 괜찮은 2억 정도 선에서 어디가 괜찮냐?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저희 양팔석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정말 2억에서 3억대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네. 마찬가지로 시청자분께서도 그 고민에 휩싸이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된다. 서울 지역에 만약에 내가 진입을 하고 또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를 선점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의 개발 가치가 진행되는 곳에 개발이 진행됐을 때 그 시세 차익이 커지는 곳 여기를 공략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중심축으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예요. 강조드리는 게 뭐냐 하면 보시게 되면은 늘 이제 강조드리는 게 이겁니다. 자, 도시 기본 계획을 우리가 늘 도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하자. 도시 기본 계획.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3도심이라 그래서 바로 이 지역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가 있고 강남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이 이게 3도심이에요. 3도심이고 그다음에 7광역 중심이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상암수색이 있고 마곡지구가 있고요. 구로 디지털밸리가 있고 그리고 용산이 있고요. 자, 잠실이 있고 그리고 청량리 왕십리가 있고 위에 창동이 있습니다. 이 7곳 그냥 우리 나이 먹었으니까 그냥 10개만 머릿속에 기억을 해줘도 돼요. 10개. 물론 3도심 7광역 12지역 중심까지 22개를 외우면 더 좋겠지만은 자, 이들 중심으로 해서 현재 저평가된 곳, 상대적으로 앞으로 기대 가치가 더 높은 것이고 아직은 개발이 좀 덜 된 곳이 어딘가 여기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서도 이 지역 안에서도 또 이 지역 안에서도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또 이제 관건이긴 합니다. 한데 왜 그러냐면요. 이 강남 안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강남 안에서도 이 반포나 압구정 쪽은요. 압구정 쪽은 아파트 값이 평당 1억 5천을 넘어서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이 아래쪽에 개포나 이쪽 아래쪽에는 평당 1억 선입니다. 같은 강남 안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정말 내가 용산을 투자하고 싶어.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아니면은 이 청량리 왕십리를 투자하고 싶어? 어디로 가야 되지? 요것은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면 1시간, 2시간 해야 돼요. 이러니까 요거 자세하게 좀 이렇게 만약에 눈높이에 맞는 정말 개별 상담을 원하시면요. 방송국으로 전화 주셔요. 그러면 제가 맞춰 드릴 텐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3도심 7광역 중심에 결국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목동은 조금 아까 제가 이슈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런 지역들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2억 원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찾아보면 또 나오거든요. 이 지역. 바로 이제 별도로 이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어요? 좀 큰 그림을 그려주셨으니까. 네, 좀 그럴 요 수밖에 안에서 없어요. 투자 지금은. 선택을,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양해해 얘기예요. 주시고 이제 상담을 이제 꼭 제가 아니라도 우리 행복한 재테크 전문가분들이 아주 그 뛰어난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전화 주셔요. 네. 상담은 무료니까 걱정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서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눈여겨 볼 만한 그런 지역들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지어 주셨으니까 관심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1544-8520으로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가재울 루타운 4구역 네. 1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향후 미래 가치와 응. 매도 시점이 궁금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은평구 불광역 대조동에 지금 공사 중인 히스테이트 전망이 좀 궁금해요. 힐스테이트. 네. 가재율 뉴타운 하나, 은평구에 힐스테이트 하나. 일이 옮길까 싶어가지고 이번 아. 물어보려고요. 아, 네. 갈아타기 해도 괜찮을런지.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 두 지역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팔석 전문가님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그 가재울 뉴타운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대조동? 불광역. 대조동 히스테이트 지금 공사 중인 데가 어떤지 궁금해서요. 아, 예. 거기는 이제 불광역에 가깝잖아요. 예, 예, 불광역에 가까운데 자, 그럼 갈아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여기 있는 게 좋을까? 이거예요? 아니면은 여기를 팔고 또 이미 팔 걸로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예, 매도하고 싶어요. 매도하고 싶어요. 거주를 네. 지금 한 10년 하셨어요? 처음부터 하셨어요? 처음부터 했는데 지금은 전세 줬거든요. 아, 전세를 주고 네. 일종의 투자 개념이네요. 네네. 그러면 자,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지금 파크자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게 2015년에 이제 요게 입주를 했어요. 2015년에 입주를 해서 10년 정도가 지났죠. 현재 이제 가격대로 보면은 뭐 12억 선, 14억 선 정도 되겠네요. 지금 요즘 올랐잖아요, 많이. 네네. 그래서 14억 선 정도 하는데 여기 30평대가 14억 선을 하게 되는데 여기 지금 팔고 지금 이제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조동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세요. 네. 대조동에 지금 그렇게 보시면은 거기 지금 얼마 정도로 하는지는 혹시 아셔요?
몰라요. 아, 모르세요? 네. 아, 그러시군요. 예, 대조동의 요쪽 지역입니다. 요쪽 지역인데, 자, 그러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왜냐하면요, 제가 이거 꼭 유심히 들으셔야 돼요. 지금 아파트 값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트 값? 잘 몰라가지고 지금 전화를 아, 드린 거예요. 지금 아파트 값이요. 현재 여기는 전 고점을 아직 뚫지 못했어요. 어디냐면, 자, 지금 전 고점을 뚫은 지역이 있고, 전 고점 돌파 지역이 있고, 전 고점 돌파를 하지 못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전 고점을 뚫은 지역들이 어딜까요? 한강변 벨트, 우리가 마용성광이라고 그러죠. 거기랑 강남 4구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전 고점에 육박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대문구, 동대문구에 있는 가지올 뉴타운 지역이에요. 거기가 거의 90에서 95%대 와 있거든요. 이제 아마도 조만간에 이제 투기거래 지역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는 지역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어디? 한강변에 있는 4개구 정도는 묶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어디가 또 움직이게 되느냐? 우리가 파도 효과라 그러죠. 풍선 효과라 그러는데 서대문, 동대문구에 상당 부분 이제 영향이 미치고 이제 그쪽으로 오게 상승 여력이 오게 될 거예요. 지금 팔지 마시고요. 조금 더 가세요. 왜냐하면 대조동보다는 이 가지올 뉴타운 쪽이 더 낫거든요. 예. 실제로 가치로 놓고 보면은요, 대조동보다는 이 가지올 뉴타운 주변 지역들이 가치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평구 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저는 차라리 여기를 매도를 하시게 되면은, 자, 조금 더 우리가 중심점을 이동해서 이 은평구 쪽으로 가시지 않고요. 은평구 쪽으로 가시지 않고, 자, 여기서 이왕이면은 이 주변 지역에서, 자, 여기 파크뷰에서 우리는 이왕이면 이쪽으로 진행을 하자, 이런 말입니다. 이쪽 지역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지금보다도 상급지로 계속 갈아타셔야 그 부가가치, 투자 수익에 대한 율이 훨씬 더 커지니까 이들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좀 찾아보셔요. 제가 지금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많아요. 실제로 보시면은 한강변 주변 지역 같은 데도 지금 꽤 많거든요. 자, 이런 지역 같은 경우 아직도 저평가돼 있는 곳들. 자, 마곡지구가 여기 있는데, 마곡지구가 여기 있죠. 마곡지구가 있는데 마곡지구 목동 지역이 있어요. 그 중심점에 있으면서도 여기 노후계획도시 특별구역으로 돼가 있고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지역 한강변에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저평가돼 있어요. 그런 지역들,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어떤 특정한 아파트 단지를 거론하게 되니까 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짚어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들 지역들이 있고요. 또 마포구에 보면 아직도 찾아볼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곳만 쳐다본다 해도 우리가, 자, 한강변으로 더 상급지로 올라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거꾸로 이렇게 해서 가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사실 투자할 그런 지역들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은, 그리고 이들 지역들도 살펴보게 되면은 의외로 많이 나오니까요. 이런 것들은 한번 별도로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참석해서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공부 조금 하시고요. 조금 더 이게 눈높이에 맞는 상담들을 진행하셔야 돼요. 네. 예, 그러셔요.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544-8520으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노원구 월계동 38- 그쪽이거든요. 네. 재건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네, 지금 어떤 궁금증이 있으세요? 재개발 말씀하시는 거죠?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 거기가 지금 무척 오래됐어요. 네,
뭐 지구단의 뭐 계획으로 뭐 돼 있다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를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갖고 계시는 지금 뭐 주변의 재개발, 재건축 뭔가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지금 월계동 38번지 일대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네네, 주변 분위기 어떤지 살펴드릴게요. 양팔석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그, 지금 예, 예. 지금 38다시 그쪽에 지금 수년째 지금 묶여 있어가지고요. 예. 지금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궁금해서 전화 주신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여기를 일단 이렇게 해요. 먼저 주변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좁혀서 개별적인 상황, 현재의 입지를 판단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요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참 애매한데요. 여기가 조금 애매하죠. 애매한데 왜 애매한가 살펴보시면은 바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바로 이 위쪽이에요. 이렇게 이 위쪽으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단독주택 재건축 개발 여기 바로 아파트 재건축이 동신 아파트 진행되고 있고 이쪽 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지역으로 나뉘어서 여기는 장이 뉴타운이에요. 자, 장이 뉴타운이고 여기는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역세권 개발이에요. 광운대. 자, 이렇게 되면서 현재 지금 선생님이 소유하고 계신 지역이 바로 여기예요. 이 나머지는 다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 지역만 지금 아주 외따로운 섬같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런가를 우선 자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서 자, 여기 위역은 여기는 노원구입니다. 노원구. 그죠? 예, 예, 자, 여기 아래는 어디예요? 성북구예요. 성북구. 예. 지금 현재 석계역이라고 하는 건 더블 역세권이라서 입지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광운대의 역세권에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 노원구청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석계역 주변 지역을 개발하기를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광운대를 중심으로 해서 노원구인데 여기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구청장 입장에서는 광운대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자, 성북구청장 입장에서도 석계역이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이런 데보다는 이왕이면 성북구의 요지에 본인의 치적이 드러날 수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예,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는 아주 입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아주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석계역의 더블 역세권의 장점을 지금 현재 살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는 바로 요 지역 자 크지 않습니다. 요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이제 예비 조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하면은요. 예비 조사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입안 초안을 입안하고 그리고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도계위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를 해야 이제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있더라고요. 예? 통과했다는 말이 있어요. 예, 통과해서 아직 공포는 안 했잖아요. 예, 공표는 안 했어요. 예, 공포 아직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하면 일단 구청에 노원구청에 가셔가지고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 가시면은 담당 부서가 있거든요. 네, 거기 가서 자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단순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느냐는 거예요. 뭘로 지정이 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예. 자 여기는 개발에 대한 가치를 할 것이냐, 개발도 주거 중심형이냐, 상업 중심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 다 달라요. 예, 그거에 따라서 재산 가치가 전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청에 들어가서 아마 요즘 공무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왜 나는 소유주니까 네. 내 재산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 여기가 예를 들면 종상향이 예정돼 있다. 예, 종상향이 예정돼 있으면 이게 만약에 현재는 여기가 3종인데 3종이나 2종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준주거로 만약에 종상향이 된다.
얼마나 자산 가치가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해야 돼요. 자, 여기가 개발이 되면은 여기 지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개발 움직임이 이렇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지구단위 계획이 통과가 됐으면은요. 그러면 개발이 진행이 되면 어떤 개발로 될 거를 알아야 내가 액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예. 재건축 방식이냐 재개발 방식이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또.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같은 걸로 알고 있지만 전혀 다르다. 왜 다르냐? 왜 다르냐 하면요. 보시면은 재건축은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조합 가입도 내가 임의로 할 수도 있고 조합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율성이 있다. 그런데 재개발은요. 네. 재개발은 뭐예요? 강제성이에요. 내가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 안에 있으면 무조건 강제 조합원이 돼요. 네. 이러니까 자 재건축은 일정 비율이 되면은 조합 설립인가 돼서 여기는 민사를 통한 양도밖에 안 돼. 양도 즉 매도 청구 소송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가고 그렇겠죠. 자율성이 훨씬 더 소유자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의 경우는 어때요? 수용이 돼 버려요. 강제로. 법원에다 그 자산만큼 공탁을 해버리고 강제로 뺏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재산 지키려면은 우선 지구단위 계획이 어떤 것으로 지정이 되는 걸 우선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역세권 개발 여기 같으면 역세권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역세권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랬을 때 나는 어떠한 액션을 취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해도 늦지 않다. 저는 충분히 여기 정도면 입지가 좋아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역적으로 괜찮은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금 더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도 그런 그 기대 가치들이 왜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실제로 더블 역세권이면서 이제 그 광운대 역세권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바로 옆에는 장인 뉴타운이 있어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들을 놓고 보면은 저는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이 지역은 현재 여기는 괜찮으니까 좀 더 그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상담 신청을 하셔요. 예. 예, 그렇게 하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1544-8520으로 함께합니다.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동대문구 전농동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다세대 주택 가지고 있거든요. 네. 신속통합 추진하던 곳인데 최근에 다른 업체에서 역세권 개발 추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신속통합 반대 동의서를 써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네. 신속통합이랑 역세권 개발 어떤 게 더 좋은 사업인지 궁금하고요. 네. 역세권 개발도 다른 개발들처럼 요건만 맞추면 쉽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농동의 그러니까 전농 뉴타운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몇 구역 정도 될까요? 말씀하신 10구역 청량리 뒤쪽에 서울 청량리- 시립대 앞에 있는 10구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양팔숙 전문가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신통하고 역세권 개발 요거 좀 비교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꿔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시청자분들 보면은 상당히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질문하는 것이 보면은 과거에는 그냥 아파트 사요 팔아요, 전망이 어때요 이런 걸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역세권 개발 아니면은 신통기획 이런 것까지도 전부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이건 저는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그 전농 19역을 말씀하셨죠? 네. 예, 전농 19역에 현재 신통기획이 지금 접수가 됐다는 말이죠? 네네. 네. 그러면 우선 이렇게 할게요. 신통기획과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 요 차이점이 무언가를 우선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액션을 네. 이게 이제 그래야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역세권 개발이 있다. 역세권 개발이 또 나뉘어요. 역세권 뭐예요? 장기 전세라 그래서 장기 전세 주택이라 그래서 시프트 개발이 있고요.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계획이 있어요. 활성화.
자,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장기 전세로 가게 되면은 주거 중심형. 자, 여기서도 역세권이 주거 중심형이 있고 업무 중심형이 있어요. 자, 이거에 따라서 다른데 주거 중심형일 때는 여긴 주거 지역이니까 주거 중심형일 때는 최대 준주거까지면은 최대 물론 500%지만은 아마 400 내지 450 정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활성화는 최대 일상까지도 일반 상업 지역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거 중심형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최대 가야 500% 전후가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될 것인데, 자, 그러면 이 역세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간 소요가 상대적으로 크다. 길어요. 한 10년 이상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대신 사업성은 아주 높아요. 사업성은 아주 높고 시간 소요는 좀 불리한 요소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런 반면에 우리가 신통기획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여기는 약 한 10년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는 5년에서 7년이면 된다. 시간은요. 그다음에 사업성은 용적률이 250% 전후가 돼요. 전후가 되니까 사업성은 아무래도 역세권 개발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불리하겠죠? 네. 이겁니다. 자, 내가 현재 보유를 하고 있어. 그러면 신통기획으로 가느냐 역세권으로 가는 거는 물론 본인이 선택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기대 가치를 놓고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자 19역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자 여기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9구역이에요. 이게 9구역이고 그리고 현재 역세권 개발, 역세권 시프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죠. 바로 이들 지역들이 역세권으로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되는 게 아니고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가 8구역이에요. 8구역이 여기까지네요. 8구역이고 그리고 19역이 지금 질문 주신 19역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9역인데 19역을 보유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19역 안에 보유하고 계시다 그랬죠? 네네. 네. 19역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게 신통기획으로 가느냐? 자, 역세권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투자를 길게 하시고 투자 수익을 내가 부담하는 금액을 낮추고자 하면은 역세권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런 반면에 신통기획은 또 단점이 또 있어요. 어떤 게? 자, 시간은 짧아. 시간과 첫 번째 장점을 보면은 자, 시간과 그다음에 어떤 게 있어요? 그 시간이 되고 그다음에 수익성, 바로 사업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해. 그런데 단점은 팔 수 있어요? 신통기획으로 되면요 여기는 실입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래가 어렵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만약에 가격을 끝까지 입주할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네. 끝까지 입주를 고려하고 아파트에 내가 마지막까지 입주를 고려하면은 상관이 없어. 신통. 그런데 중간에 내가 가격이 오르면은 투자 수익을 노리고 매도를 하겠다. 이런 거라면은 어렵다. 요 9구역 같은 경우 지금 거래가 거의 되지 않고 있죠? 네네. 이런 걸 잘 살피셔야 돼요. 그러면 19역, 자 8구역은 뉴타운이에요. 뉴타운인데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에요. 네. 아니니까 여기는 거래가 자유로워. 지금 어디까지 사업 시행 인가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거래가 자유로워. 거래가 자유롭다. 자, 그러면 가격대를 보게 되면 여기보다 여기 같은 조건일 때
가격이 여기가 50% 정도 높아요. 이쪽 거래되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중간에 빠져나올 걸 생각하면은 이 19역이 어떤 걸로 되는 게 좋다고요? 신속통. 내가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역세권 개발이 좋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역세권이 지금 현재는 되지 않는다. 아, 왜 그럴까? 예,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요. 제한이 있어요. 뭐예요? 청량리역 승강장에서부터 몇 메다? 현재는 250m. 원래 350m까지 있다 작년 말부로 이제 끝났는데 250m. 그러면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게 여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네. 거리를 보시면 되죠. 거리 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 지금 거리를 이제 한번 조금 살펴봐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자 거리를 보게 되면은요, 자 여기서부터 자 우리가 여기 중간 정도 되거든요. 여기 거리가 340m예요. 지금 보시면은 그죠? 네. 340m란 말입니다. 이렇게 340m가 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네. 이 평균이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미 벌써 역세권 개발이 어렵다는 거예요. 현재는. 근데 왜 역세권 개발하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에 경전철 네, 맞아요. 정류장이 들어와요. 네. 면목 경전철이. 이게 언제 되느냐? 29년 착공이에요. 29년 착공이니까 29년 이후에나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물론 실시 설계라 그래가지고 27년 내지 28년도에 실시 설계도가 다 나오면은 정류장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서부터 역세권 개발이 되는데 이때서부터 10년이에요. 그러면 2040년 정도 돼야 입주가 되는데 이것을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신통기획으로 해서 그냥 빨리 진행해서 할 것이냐. 이것은 결국은 선택의 문제예요. 현재 조합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반대가 좋으냐 찬성이 좋으냐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부분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때는요. 네. 살펴볼 때는 단순히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노려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펴봐야 되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9역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신통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왜냐하면 여기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거든요. 그리고 기간이 짧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대신 중간에 파시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저는 아주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좀 만족한 답이 돼야 되는데 네. 어떻게 시원한 거 좀 이렇게 뻥 뚫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반가웠습니다. 자, 이렇게 신통기획과 역세권 개발의 또 그 비교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양팔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